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잠실 종합운동장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요, 지난번에 저희 불스원샷 영상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스원샷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46만 회. 불스원샷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불스원샷 영상 중에서 댓글에 여러 가지를 보면 이 뭐야, 이거 일부분만 지워졌잖아, 이거 뭐 별 소용 없네, 아니 인젝터가 중요한데 인젝터는 하나도 안 지워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한 통만 넣었는데 이 정도 효과? 여기서 더 개선되진 않겠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가? 이거 지난번에 영상 나왔을 때도 저희도 보면서 잠깐만 이거만 개선된단 말이야?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스원샷 쪽에 얘기했더니, 불스원샷에서 4통 정도 넣으면 그럼 효과가 엄청나게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4통 넣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넣으면 안 되고, 한 통 넣고 기름 다 쓰고, 한 통 넣고 기름 다 쓰고, 이거를 4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스원샷을 넣을 때마다 세정 효과가 조금씩 더 생겨서 최종적으로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그리고 정말 엔진 상태가 좋아진다, 이렇게 주장하시던데 정말 그런지 저희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거 기름을 4번 다 쓰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무래도 강릉 같은 데까지 왕복을 하면 그럼 다시 안양에 있는 저희 섭외한 카센터로 가서 자동차의 엔진을 열고 엔진의 플러그를 빼고 인젝터와 피스톤 윗부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찍어보고, 그리고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대의 거의 똑같은 상태의 제네시스 G80이 있는데요, 지금 이 두 차 중에 한 차에는 불스원샷을 주행할 때마다 집어 넣을 거고요, 이 한 차는 불스원샷을 처음에 한 번만 집어 넣을 겁니다. 한 번, 4번. 이쪽 차가 39로 시작하는 차, 이 차가 15로 시작하는 차인데 저희가 편의상 이 차를 A차, 이 차를 B차로 설정하고요,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 두 차의 차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여러분들께 명명백백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스원샷 관계자들은 지금 어느 차에 집어넣는지 모르실 테니까 이런 것들 끝까지 한번 저희가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서 출발하도록 하시죠. 기름 많이 들어간다. 이게 얼마치야? 야이씨, 이게 말이 되나? 저건 얼마 들어가지? 기름 한 번 넣을 때마다 11만원씩 날라가? 11만원이면은 나이키 에어조단이 11만원인데 좋구나. 그런 거죠. 인생 뭐 있어? 이게 그냥 한 2시간 달려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불스원샷 덕분에 이렇게 좋은 휴양지에도 오고 좋네. 여기까지 왔는데 어땠어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왜냐면 올 때 제가 운전하지 않았고 나도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던데? 네. 자, 아무튼 잘 왔고요. 그리고 제가 놀랬던 거는 불스원샷 한 번도 안 넣었을 거잖아, 렌터카니까. 이제 넣으니까 조금 확실히 좋아졌고, 그리고 신기한 건 공회전 RPM이 기존에 500에서 간당간당 하면서 부르르르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부르르르 하는 게 이 정도면 상당히 줄었는데 하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는 200km가 조금 넘었습니다. 기름은 아직도 30% 남짓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거칠게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저기 보면 346 커피 스토리, 여기 유명한 커피집이니까 여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이렇게 삼척까지 왔습니다. 정말 멀리 왔다 싶지만 여기까지 오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사실 좀 제대로 왔다면 3시간이면 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시간, 4시간이면 올 수 있는 이런 지척의 거리에 이렇게 해안도로도 달릴 수 있는 이런 멋진 동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삼척까지 왔는데요, 삼척 해변, 와 너무 좋다. 시원하구나. 삼척 해변 너무 좋다. 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 다 해봤고, 지금
기름 절반 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가면 기름이 아마 간당간당하게 완전히 다 없어졌을 거거든요. 그때 엔진을 열어서 피스톤 톱은 어떤지, 그리고 인젝터도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다 지워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검댕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대는 불순샷을 한번 더 넣고 한 대는 넣지 않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테스트는 불스원샷을 넣고 안 넣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연속해서 4번을 넣고 한 대는 한 번만 넣고,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니까요. 이 두 대의 차들 계속 테스트하면서 얼마나 변화가 생기는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와, 지금 시간은 9시 반입니다. 9시 반에 안양으로 왔어요. 여기까지 주행한 거리 무려 630km입니다. 야, 하루에 630km. 이거를 저희 계획상으로는 4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엔진을 열어서 이 안에 엔진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이거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엔진이 뜨거울 때는 열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2시간 기다렸다가 엔진을 열려고 하면 밤 11시, 12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되고 일단 차를 시킨 다음에 내일 아침에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출발합니다. 그래서 또 630km를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와, 세상에. Tomorrow. 네, 다시 아침이 됐습니다. 와, 지금 한번 보죠. 일단은 저희가 엔진 전체를 들어볼 순 없어요. 제네시스 엔진은 V6 엔진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3기통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흡기 매니폴드로 이쪽이 덮여 있어서 오른쪽 실린더는 저희가 열어보지 않을 거고요. 왼쪽 실린더만 플러그 구멍으로 내시경으로 안을 들여다볼 건데요. 왼쪽 3개 기통만 봐도 사실 저쪽도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3개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보죠. 오, 무서워. 이야. 사실 우리가 이전에 찍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요 가장자리만 좀 남았다, 이런 정도인데 이거 지워진 데만 계속 지워지는 거 아니야? 불선샷 아무리 넣어도 요 가운데 요 부분만 지워질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걱정이 있고. 그러니까 알아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넣어보는 거, 그리고 또 달려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 여기 글씨가 써있는 게 되게 재밌네. 글씨 이거 왜 써놨지? RB가 뭐야? 와, 요거 그냥 생각 같아선 분해해서 다 닦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내시경으로 보면서 닦으려고 해도 닦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러 긁어내려고 해도 긁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청소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A 차량, 이게 지금 B 차량인데요. 한쪽엔 더 넣고 한쪽엔 더 넣지 않고 이렇게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불선샷 시그니처 한 명 더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그 주변도 청소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와, Day 4. 네, 지금 이거 불선샷 한 번 넣은 차거든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꽤 많이 세척됐다. 와, 아니 뭐야 이게, 느낌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렇게 거뭇거뭇한가. 물론 지금 인젝터 나오는 구멍은 지금 6개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사되는 부분은 문제 없는데 그 주변이 새까매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불선샷 한 번 넣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4번 더 기름을 넣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요거 좀 더 있으면 불선샷 또 넣어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글씨도 안 보였는데 이제 글씨도 보이고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안 넣은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했는데 4번 다 했을 때 첫 번째 넣었을 때보다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딱 넣었을 때 불선샷이 한번 돌 때 그때 한번 좋아지고 그 이후로는 전혀 때가 사라지지 않는 걸 볼 수 있네요. 흔히 생각하기로 고속도로만 많이 달리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던데 실제로는 고속도로 아무리 달려도 그걸로 세정되는 건 한계가 있다, 세정이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쪽으로 넘어가서 저쪽 차의 실린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세상에, 이건 막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네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인젝터 쪽이 진짜
진짜 많이 다르네. 이거 하고서 인젝터 교체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 그런가? 라고 얘기할 정도. 진짜 이게 불선샷만 넣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이 차가 훨씬 더 상태가 나빴어요. 한 번 넣고 탔을 때도 더 나빴어. 두 번째도 사실 이 차가 더 나쁜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나빴던 차예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타니까 이 차가 훨씬 좋아졌네요. 뭐 새 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요 동그란 요 부분이 연소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 주변은 좀 검댕이 좀 있어도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어쨌든 연소실 부분이 완전히 깨끗하게 닦이는 걸 볼 수 있네요. 요게 잘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움푹움푹 패여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저게 밸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요게 배기 쪽은 일단 뭐 타고 나면 찌꺼기가 날아가잖아. 근데 흡기 쪽은 이 불선샷을 처음에 인젝터에서 쏠 때 그때 흡기 밸브 쪽에다 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 부분도 깨끗하게 닦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카본이 흡기 밸브에 많이 쌓이는데 그거는 GDI 엔진에서는 세척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근히 인젝터가 흡기 쪽으로 가니까 흡기 밸브도 어느 정도 세척이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되게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엔진은 다 CVT 엔진인데 그게 흡기 쪽에다가 배기 일부를 또 밀어넣고 나서 다시 당기거든요. 그 과정은 조금 이따가 스튜디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불선샷을 한 번 넣은 차 그리고 4번 넣은 차를 비교해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하기로는 사실은 불선샷은 한 번 넣으나 4번 넣으나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뭐 큰 차이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총 주행한 거리 2400km인데요 2400km를 주행하면서 이쪽 차는 처음에 한 번만 불선샷을 넣고 계속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이쪽 차는 불선샷 넣고 600km 넣고 600km 넣고 600km 넣고 600km 이렇게 4번을 반복해서 불선샷을 매번 넣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 바뀌나를 검토했는데 첫 번째 이랬고 두 번째 이랬고 세 번째 이랬고 네 번째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불선샷을 넣고 주행할 때마다 계속 엔진 상태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고 도대체 불선샷은 뭔데 이걸로 인해서 엔진이 깨끗해지는 건지 그리고 엔진이 깨끗해졌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더러워지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어렵게 실험을 하고 왔습니다. 2400km 뛰면서 좀 신기하게 느껴졌던 점도 있어요. 일단 연비가 조금 향상된 느낌이 들어. 실제로는 잘 모르겠지만 소음도 감소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플라시보인지 그리고 엔진이 어찌됐든 깨끗해진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었던 건지 불선샷 관계자를 모시고서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선연구소에서 불선샷을 개발 담당하고 있는 팀장 이성구입니다. 팀장님 이렇게 저희 모카 사무실 허름한 곳까지 나와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우 세상에. 자, 아무튼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모셨어요. 네. 이번에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던 것이 엔진을 열어봤더니 아니 새까만 거예요. 때가 그냥 가득 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때는 뭐예요? 우리가 넣은 거는 휘발유 넣었는데 때가 어떻게 껴? 고기판 같으면 그럴 수 있어. 내가 고기 구워 먹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휘발유만 넣었는데 어떻게 때가 생깁니까? 내연기관을 적용하는 자동차들은 네. 탄화수소란 그 연료를 태우죠.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나 LPG나 모두 다 탄화수소를 태웁니다. 탄화수소는 타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끓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끓음이 열과 압력에 의해서 누적되면 굉장히 단단한 엔진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엔진대가 형성이 되는 부위는 인젝터가 될 수도 있고 피스톤 탑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부위에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에 나 500원 걸 수 있어. 탄화수소가 뭔지도 몰라 사실. 탄소하고 수소하고 이루어진 화합물을 우리는 보통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죠. 석유를 분해하면 다 탄소하고 수소하고 이루어진 화합물로 분해가 되는데 그 분자량에 따라서 휘발유도 나눌 수 있고 경유도 중유 뭐 이렇게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학식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탄소가 따다다다 있고 휘발유 뭐 디젤 할 거 없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겼군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카본에다가 산소를 붙이면 CO2가 돼서 나오고 거기에 H는 H2O가 돼서 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랑 물이 되는 과정인데 이산화탄소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잖아. 그럼 그름이 없어야지. 네, 맞습니다. 왜 그게 근데- 완전 연소죠. 완전 연소가 안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탄소가 뭐 다른 것하고 달라붙고 그러면서 그게 퇴적 돼서 그름이 생긴다. 한번 되고 나면 계속 압력과 열을 가하니까 결국 덩어리가 되는 거군요. 그것도 있겠지만 자동차에는 엔진 오일도 있잖아요. 엔진 오일은 그 원인이 될 수는 없나요? 충분히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린더 안에 있는 퇴적물을 굉장히 이제 정밀한 장비를
가지고 분석해봤는데 탄소하고 산소하고 뭐 인, 칼슘, 아연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봤더니 엔진 오일의 블로베이 가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엔진대의 역할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엔진 오일도 잘못 선택하면은 엔진 때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네. 아, 엔진 오일 쪽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LSPI라고 해서 네. 그걸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의 때가 연소실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열원이 돼서 괴가 점화를 일으킨다는 얘기를 그렇죠. 조기 점화가 일어나는 거를 LSPI라고 하죠. 아, 그게 그거군요. 이 LSPI라는 게 지금 GDI 엔진이 되면서 고성능화되면서 이게 문제가 퍼지고 있군요. 네. 엔진 오일 쪽에서는 엔진 오일을 어쨌든 퇴적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니까 인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엔진에 이제 슬러지가 형성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배출가스를 좀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 규격들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진 오일을 선택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최신 규격을 쓰시고 내 차에 이제 적합한 점도를 가지고 오일을 쓰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전 퇴적물이 쌓인 경우에 다음번에 좋은 엔진 오일 쓰면 그게 그냥 없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거잖아. 엔진룸이라는 게 일반인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열이 한 1000도는 되지 않을까? 점화될 때. 순간적인 온도는 1000도 이상. 아니 충분하다. 1000도에 화염이지 압력을 막 이렇게 해서 네. 빵빵 터뜨리는데 그 안에 이 검댕 같은 게 있어봤자 그게 다 날아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았군요. 네네. 계속 연료를 뿌려주니까 예. 그 연료도 일종의 액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순간적으로 젖었다가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거기다 높은 열하고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퇴적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퇴적이 계속 쌓이면 네네. 쌓였지 그게 씻어지는 건 아니더라. 네. 그래요. 그러면 엔진 때가 있는 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차 외관은 깨끗하게 닦잖아요. 근데 엔진 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신경을 너무 못 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닦아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닦아야 되겠죠? 당연히 닦아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네. 닦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닦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인젝터가 막힌다거나 그러면 분사 효율이 굉장히 저하돼서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고 출력도 떨어지고 연비도 나빠지고 피스톤 탑에 예를 들어서 엔진때가 쌓이면 실린더 자체의 최적도 줄어들기 때문에 요구 옥탄가라는 게 향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연료를 써야 되는 그런 원인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엔진때는 주기적으로 닦아주셔야 항상 새 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차를 관리하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실린더 내 최적 감소 이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소실에 때가 있으면 연소실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네. 그러면 공기가 들어갈 공간이 좁아지고 당연히 이러면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네네. 없네. 그리고 잘못하면 노킹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진짜 사담이지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떼내려고 해도 떼낼 수가 없는 그름인데 네. 우리가 불판 같은 거 닦아보면 아시겠지만 수세미로도 안 닦여요. 그거를 불소원샷 한 병 넣는다고 그게 어떻게 지워지나 2병, 3병 넣으니까 어떻게 더 지워지나 이런 게 너무 신기하긴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게 되지? 그러면은 이 불소원샷을 고기 불판 닦는 데 써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구나. 아, 안 되는구나. 왜 안 되지? 그 열에 의해서 이제 퇴적되어 있는 것들은 단순하게 화학 용제나 이런 걸 잠깐 붓는다고 이렇게 닦이진 않습니다. 그걸 닦기 위해서는 열도 필요하고 압력도 필요하고 근데 시간도 상당히 필요한 거죠. 아, 이게 저희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소원샷이라는 게 세정 효과라고 하니까 우리가 고기 불판 닦듯이 그렇게 아주 독한 물질에다 집어넣잖아요. 네네. 뭐 염산 같은 걸로 닦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닦인다고. 그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이 불소원샷이 그런 제품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봐봐라, 야, 이거 닦일 정도면 이건 엄청 독한 거야. 그걸 엔진에다 넣으면 엔진 망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카센터 사장님도 그럽니다. 그거 아니었군요. 네, 저희한테도 뭐 여러 번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불순샷을 넣으면은 너무 세정력이 강해가지고 엔진 안에 있는 금속들을 다 깎아낸다. 뭐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깎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합시켜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분해시키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고기 불판 닦듯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아,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더 깊이 있게 한번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불완전 연소 그리고 배기가스 재순환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엔진에 이제 때가 쌓이기 시작하면 분사 효율이 나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엔진에 이제 쌓여있는 때가 연소를 방해하는 어떤 또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 LSPI처럼 네. 그 뭐 조기 점화를 일으킨다든지 네. 그 다음에 그 엔진 때가 또 연료를 또 흡수를 해요. 그래서 연소 효율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 출력이 저하된다든지 뭐 배출가스가 나빠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엔진이라는 게 흡기, 압축, 점화, 배기 이렇게 4행정 사이클을 네네. 가야 되는데 이게 흡기, 압축하기 전에 그냥 점화를 해버리는군요. 그렇죠. 그게 열원이 되니까 예, 노킹도 발생할 수 있고. 이거 그림을 한번 보세요. 피스톤이 이렇게 올라가서 다 올라가면 여기서 점화해서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올라가고 있는데 점화가 딱 돼버리면 약간 이렇게 사람이 달려가다가 앞 이마를 딱 맞는 것 같은 거지. 피스톤 입장에서는 이거 뒤통수 맞는 기분이에요. 아니 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딱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화나지. 그래서 엔진 망가지는 거죠. 노킹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도 발생하는 거구나. 그 자체가 연료를 머금기도 하고 그 자체가 열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와, 때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군요. 네네. 디젤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를 다시 또 엔진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것도 또 검댕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불안연소가 일어난 배기가스가 다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나쁜 배출가스가 엔진을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때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가솔린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CVVT라 그래서 이 배기 밸브를 조금 열어놓는 상태로 흡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기 내보냈다가 고파이프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배기 재순환도 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가솔린이라도 결국에는 배기 재순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사실 신차는 세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신차는 세정할 필요가 없죠. 이미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쌓이는 걸 방지할 필요는 있죠. 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줘야 되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차 상태에서부터 연료 첨가제를 주기적으로 넣어서 관리를 하시면 엔진의 그 깨끗한 상태가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요번에 타보고 좀 놀랐던 게 네. 2,400km를 타면서 첫 번째 불선샷을 넣고 두 번째 안 넣고 세 번째 안 넣고 네 번째 안 넣었거든요. 네 번째 안 넣고 나니까 다시 피스톤에 검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가운데 검댕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 보면서 아니 이게 단 한 1,800km 뛰었는데 그게 그을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러면 한 5,000km 타면은 한번 넣어야 되겠다. 그게 맞나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3,000에서 5,000km 되면 거의 원상복원이 된다. 때가 원래 쌓여있던 상태로. 그래서 5,000km마다 한 병씩은 불선샷 주기적으로 넣어주면 이제 제일 좋은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절별로 넣어라. 그 다음에 5,000km마다 한 번씩 넣어라. 이런 캠페인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뭐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5,000에 매수마다 한 번씩 넣는 거. 불선샷을 그냥 차에 항상 싣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너댓 개 사놓고 네. 뭐 많이 사면 깎아줍니까? 어느 회사든지 많이 사면 깎아드리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비교할 때 두 개 차량을 비교했는데 네. 더 상태가 안 좋은 차에 불선샷을 더 많이 넣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 차가 더 나빴고 불선샷을 두 번 넣었을 때도 거의 대등하거나 조금 더 나쁜 정도. 근데 세 번 넣을 때부터는 추월하더니 네 번 넣었을 때는 완전히 이제는 그냥 다른 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차도 불선샷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게 되면 신차처럼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요. 일단 노후 차일수록 더 검댕이라든지 엔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 차량은 반드시 넣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노후 차량인데 불선샷을 한 번도 안 쓰셔본 분이다. 그러면은 불선샷을 연속으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놓으시면 훨씬 더 때가 잘 닦이고 많이 닦이니까 그런 사용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 불선샷을 얘기하면서 엔진 부스트 얘기하시는 분들 이거는 약간 좀 오해하신 거죠? 연료 첨가제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리지 않습니까? 이건 엔진 세정제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은 옥탄 부스터랑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옥탄 부스터가 되나요? 옥탄 부스터는 말 그대로 연료에 첨가했을 때 바로 이제 옥탄가가 향상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 불선샷은 엔진 때를 세정하는 세정제입니다. 그래서 배출가스라든지 연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것은 엔진을 깨끗하게 세정해서 나오는 그런 효과들입니다. 차가 오래되면 뭐 연비도 나빠지고 배출가스도 나빠지고 하잖아요. 근데 엔진이 복원이 되면 나빠졌던 것들이 다시 이제 그 원래 상태대로 가까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효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깨끗하게 네. 유지하는 제품이다. 이거는 옥탄 부스터랑은 전혀 다른 거다. 그렇죠. 이거 넣었는데 연비가 왜 안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에는 MPI 엔진이었으니까 이게 흡기를 이렇게 좀 씻어주고 흡기 밸브도 좀 씻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GDI 엔진이니까 그런 거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엔진은 크게 PFI 엔진하고 GDI 엔진으로 나눌 수 있죠. 그걸 혼용하는 엔진들도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돼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지만 PFI
엔진은 연료 자체를 흡기 매니폴드에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때는 흡기 밸브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뭐 사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흡기 밸브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때가 쌓이는 뭐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때가 많이 쌓이는 거고, GDI 엔진은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니까 실제로 실린더 안에다가 연료를 직접 분사하죠. 그럼 인젝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린더 안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젝터 자체가 연소실 안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연소할 때 굉장히 많은 열과 끓음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DI는 인젝터가 때가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 PFI 엔진, 그러니까 흡기 매니폴드에다 인젝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인젝터 자체가 더러워질 일은 없었는데, 이제는 인젝터가 실린더 안에 있으니까 인젝터 자체가 더러워지고 그름이 생기고 노즐이 또 막히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훨씬 더 거군요. 높아진 거죠. 그걸 또 세정해줘야 되는 상황. 그리고 상대적으로 흡기 매니폴드는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더러워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엔진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아주 예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블로바이 가스라든지 뭐 EGR이라든지 뭐 이런 재순환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 부분에 닿기 때문에 엔진 때가 흡기 밸브에도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당연히 이제 닦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포트 인젝션 방식이 그래도 좀 밸브를 더 닦아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던데, 근데 그래도 제가 요번에 되게 놀랐던 거는 일단 인젝터가 너무 깨끗해졌고, 그리고 피스톤 탑을 봤을 때 이 피스톤 탑에 이 흡기 밸브가 지나가는 이 부분이 닦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닦였지? 야, 신기하다. 흡기 쪽에서 이걸 뿜어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불선샷의 세정 성분에 상당한 과학적인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이 자화자찬 같은 거. 내가 만들었지만 이 네. 과학이 대단한 거야. 네네. 예.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료에 잘 녹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탄소하고 잘 결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제 화합물을 이렇게 분자량까지 딱 조절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실에 뿌려지면 연소실에 쌓여 있는 카본때하고 계속 결합을 해서 같이 타 없어집니다. 불소샷은 무기물이 전혀 없습니다. 다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연소가 되면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너 유기물이 뭔지 무기물이 뭔지 알아? 아, 그만 저럴 줄 알았어.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점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뭐 금속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진 화합물을 이제 무기물이라 그러고, 탄소하고 산소하고 수소하고 질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은 보통 연소할 때 잘 타서 없어지죠. 대학 때 유기화학 같은 거 안 했어? 문과라도 그건 또 할 텐데. 과학은 그러니까 불소원샷의 재료라는 게 상식하고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일반인의 상식은 독한 물질을 써야 이게 분해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염산을 쓰거나 황산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강 알칼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이게 분해가 되는 거죠? 불소원샷 그 세정 성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카본하고 반응할 수 있는 특정 기가 붙어 있는 분자를 저희가 만드는 거죠. 그 분자의 분자량을 딱 조정해서 연소실 안에서 잘 버티면서 걔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버티고 연소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좀 낮아지면 또 빨리 타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분자량이 너무 높아지면 너무 안 타니까 얘가 또 오히려 때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개발이 돼 있는 겁니다. 아, 그 말씀이 되게 신기한 게, 사실 저는 이번에 내시경을 보면서 불소샷을 넣고 나면 살짝 젖어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거기 연소실이 거의 1000도 될 텐데 1000도의 온도인데 어떻게 젖어 있지? 이거 뭐 휘발유거나 뭐 그런 종류는 당연히 다 없어졌을 거고, 물이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없어졌을 거고, 뭐 기름도 사실 다 날아갈 그런 온도인데 이게 무슨 물질인데 이게 계속 남아서 엔진을 세정하고 코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휘발유 같은 것도 사실 이런 연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휘발유에서는 살짝 젖는 현상 같은 거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농도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불소샷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농도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뿌려졌을 때 일시적으로 젖을 수 있고, 젖은 것들이 이제 카본 위에 이렇게 젖어 있으면 그동안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반응을 하고 있어서 다 반응이 끝나면 나중에 뭐 한 100km, 200km 타보시면 그쵸. 다 타서 없어졌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타보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버티나. 그 PEA라는 게 뭐예요? 흡기 밸브나 인젝터나 그다음에 피스톤이나 이런 데를 다 닦을 수 있는 굉장히 고가의 세정 성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자 구조가 잘 설계돼 있어요. 산소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적물들을 더 안 쌓이게 하고 또 잘 태우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고가의 세정 성분입니다. 불소샷은 PA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GDI 엔진 같은 경우는 인젝터 세정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GDI 부스터라는 것도
또 별도로 함유하고 있어서 그 포뮬레이션이 돼 있는 겁니다. GDI 부스터요? 네. PA만 가지고 대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인젝터를 재정해야지 체감 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분사 효율도 훨씬 더 빨리 개선되기 때문에 불선샷을 자세히 보시면 PA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GDI 부스터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이게 과학이 숨겨져 있네. 네. 아민은 뭐예요? 그 PA의 끝에 A가 아민입니다. 아민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탄소하고 결합을 해서 탈 때 같이 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칼리 세정제나 뭐 산성 세정제나 한꺼번에 때를 확 녹이는 게 아니라 표면부터 차근차근 결합을 해서 타고 없어지고 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샷을 누시고 50km, 100km, 200km에서 때가 다 제거 안 됐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소한 한 탱크 다 쓸 정도의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서서히 제거되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빡빡 닦아서 그름 같은 게 그냥 한꺼번에 뒤로 그냥 확 날아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저는 당연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때가 많은데 요거 다 가루가 되고서 또 날아가면은 뒤에 촉매나 이런 데 가서 다 걸려. 이렇게 네. DPF 같은 데 걸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이걸 그름을 서서히 태워서 없애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연료 한 탱크에 한 병 넣고 그게 다 없어질 때쯤이면 닦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다. 네.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는 저희도 여러 번 실험했는데 불선샷을 한번 넣으면 엔진 때는 확실히 사라집니다. 효과가 어떻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엔진 때는 확실히 사라진다. 이거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불선샷을 연료에다 같이 넣으면 그럼 연료가 조금 희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번에 엔진을 정말 제대로 닦아볼래? 그리고 연료 대신에 불선샷만 넣어도 괜찮갑니까? 그 불순샷의 기본 성분은 휘발유도 아니고 경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불순샷을 단독으로 집어넣으면 갈 수는 없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렇구나. 거기에 들어있는 상당량이 또 세정 성분이기 때문에 연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건 세정제인데 세정제를 연료랑 섞어서 태워버리면 네. 그러면 그거는 환경 오염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연료에 섞였을 때 과연 환경 오염을 시키냐. 일단 잘 아시다시피 연료 첨가제는 법에 의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 신고 과정에서 이제 연료에 첨가제를 섞어서 연료 품질을 만족시키냐. 이게 만족시킨다 그러면 휘발유지 않습니까? 그냥 섞어놔도 휘발유가 똑같은 거죠. 두 번째는 그 안에 금속도 성분들이 있느냐. 황이라든지 뭐 크롬이라든지 뭐 납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런 성분들이 1ppm 이하니까 거의 뭐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법에 돼 있고 세 번째 실험하는 것이 배출가스 검사입니다. 실제 차에 넣어서 배출가스 검사를 해서 배출가스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까다롭게 이 세 가지 항목들을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신고된 것들이 일단 성능을 떠나서 뭐 연료에 섞였을 때 연료 품질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불선샷 패키지 자세히 보시면 녹색 기술 인증을 받았던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녹색 기술이라는 게 배출가스 저감을 시키는 기술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거고 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저희가 첨가적해서 유일하게 받았을 겁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그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배출가스 시험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데 CO2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나 네. 이런 테스트를 고객님하고 같이 이제 해봤어요. 가솔린차 한 대 불순샷 집어넣고 5,000km를 주행하고 그다음에 경유차 한 대 불순샷 집어넣고 5,000km 주행을 해봤습니다. 각 1,000km마다 저희가 공익시험 방법에 의해서 CO2를 분석을 쭉 했었습니다. 네.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약 9kg의 CO2를 5,000km 동안 저감할 수 있었고 경유 같은 경우는 약 15kg 정도의 CO2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킬로그램이면 뭐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으실 건데 이게 30년간 소나무를 키우면 소나무가 굉장히 클 거지 않습니까? 그 불선샷 한 병을 넣으면 그 30년 소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런 환경보호 효과가 있는 거죠. 경유 같은 경우는 1.8그루, 약 2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이거 식목일날 나무 심지 않으신 네네. 분들 이 불선샷이라도 한번 넣으시면 이거 CO2 저감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영빈 씨 나무 하나 심는 효과래. 그걸 왜 안 했어? 지금이라도 넣어. 지금이라도. 하이브리드 나무 한 그루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하이브리드인데 사실 하이브리드에 불선샷을 넣어야 되냐?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하이브리드일수록 넣어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하이브리드 차는 진짜 문제가 출발할 때는 엔진이 안 켜져요. 그리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가속 페달을 꾹 밟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속을 막 해야 되는데 그때 엔진이 최대 RPM으로 왕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 입장에서는 냉간인데 이제 자다가 막 깨어났는데 막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불완전 연소가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엔진이 정상 온도에 올라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엔진 게다가 터보 1.6입니다 요즘. 요거는 더더욱이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진짜 하이브리드 1.6 터보 엔진에는 꼭 불선샷을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GDI 방식인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진이 섰다 갔다 하니까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인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엔진에도 당연히 불선샷을 넣으셔야 됩니다.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 네. 더 가혹 조건이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저희 산타페 꼭 집어넣으세요. 지금 가서 여기 지하에 있나? 여기 지하에 사실 예전에 제가 불스원샷 넣을 때는 통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불스원샷 넣는데 보니까 통이 무슨 생수통 같이 생겼어요. 네네. 아니 이게 갑자기 좀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전이 더 고급스러웠던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검정색 용기를 쓰기도 했고 녹색 용기도 쓰기도 했었는데 투명 용기를 적용해서 자원 재생을 더 용이하게 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거기다 재생 패드를 또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된 플라스틱을 적용을 해가지고 또 자원 재생에 또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분리가 잘 되는 라벨을 적용하고 있어요. 물에 닿으면 금방 라벨을 뛸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환경적인 기여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메이커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더 친환경적인 건 아예 페트병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있고 그 옆에 불스원샷이 딱 있으면 좋겠어요. 주유기에 딱 넣어서 불스원샷 넣으시겠습니까? 해서 딱 눌러서 불스원샷 딱 넣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진짜 친환경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희 구독자님들도 매번 사다가 넣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알아서 착착착 해갖고 탁 넣을 수 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불스원샷이 이게 외국에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만 붙여서 파는 건 아니죠? 불솔샷은 저희가 다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포뮬레이션을 하고요. 포뮬레이션 기술은 저희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 연료첨가제 만드는 회사에서 패키지로 공급을 해서 여기서 용지에 희석해서 파는 뭐 그런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많이 근데 있어요. 불솔샷은 각각의 이제 기능에 맞게 저희가 다 포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저희 공장에서만 생산을 하고요. 25년 동안이나 이렇게 만들어 오셨고 네. 지금 가장 검증된 연료 첨가제가 아닌가. 다른 연료 첨가제들 최근 들어서 온라인에서 광고 정말 많이 하는데 이런 연료 첨가제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연비 20% 향상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일단 믿고 걸러야 됩니다. 연비가 뭐 수십 %가 향상된다는 이런 것들 정말 보시면 안 되고, 자동차에서 무슨 드라마틱하게 뭐가 변화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사실은 요건 맞지 않다. 내 차를 관리하려고 넣은 것이 오히려 내 차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25년 정도 불순샷을 이제 개발하고 판매를 해왔는데 네. 굉장히 많은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도 굉장히 이제 좀 고도화되고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불순샷도 계속 변화왔던 거예요. 그 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테스트도 공인기관 테스트만 뭐 130번 했지만 내부적인 테스트도 훨씬 더 많겠죠. R&D 비용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투자가 돼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력 테스트라든지 이런 성능 테스트들은 대부분 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굉장히 발달해 있으니까 미국에서 실험을 하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발달했으니까 유럽의 이제 메소드대로 이제 실험을 하고, 그래서 해외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시간과 이제 비용들이 투자가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검증을 했기 때문에 좀 믿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외 수출도 해도 되겠네요. 동남아나 중동이나 이런 데는 수출을 좀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수출하고 네, 있군요. 저희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 이제 촬영을 해서 내보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베트남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방법들을 그대로 불선샷 가지고 유튜버들이 찍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제 신뢰를 점점 얻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유튜버지만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 왜냐면 일단 써보면 좋으니까. 그리고 시각적으로 딱 엔진 속이 보이니까 네. 때가 껴있는데 없어져. 이 자체가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유튜버들이 탐낼 만한 그런 아이템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정말 다양한 얘기들 나눠봤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불선연구소 이성구입니다. 감사합니다.